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도큐멘트 박쌤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품사 찾기 문제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매우 중요한 명사 찾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찾기 문제는 어떻다고 그랬죠? 굉장히 효율이 높은 문제 유형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명사 찾기는 굉장히 또 비중이 높습니다. 패턴도 다양한 편이고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명사 찾기 문제는 이렇게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뒤쪽에 있죠. 그리고 앞쪽에 뭔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 자리를 비워놓고 이 자리를 채워넣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사 자리를 비워놓고 여러 품사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명사를 찾아 넣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5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명사 앞에 소유격이 올 수도 있고요. 명사 앞에 어나 더 같은 관사가 올 수가 있고요. 또 명사 앞에 또 명사가 올 수 있는데 복합 명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유형도 있고요. 또 명사 앞에 동사가 올 수 있는데 이것은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죠. 또 명사 앞에 전치사가 올 수 있는데 앞에 둔다는 말이 이제 전치라는 말이죠. 뭐 앞에 두냐? 명사 앞에 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 그냥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오는 문제인데요. 이 가로친 것은 형용사가 이 가운데에 끼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격 명사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소유격 형용사 명사 이런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빈칸 주변을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앞에 보시면 New Projects Committees 라는 소유격이 왔죠. New Project Committee의 뭐 명사가 와야 하는 자리죠.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바로 오는 자리라는 것을 일단 빈칸의 앞면을 보고 문법적으로 캐치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그랬죠. Feasibility Study는 가능성 연구라는 겁니다. which야는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이까지이고 그 다음에 수로 동사가 is가 여기 와 있죠. 가능성 연구인데 어떤 연구냐? 몇 개월 전에 연기되었던 가능성 연구는 뭐가 예상된다? 제때에 다시 시작될 것이 resume 다시 시작될 것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 이 프로젝트 커미티의 뭘 위해서? 평가를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프로젝트의 평가를 위해서 제때에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는 뜻이 가장 문맥상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선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시고요. 빈칸 앞쪽을 보시면 되겠죠. 빈칸 앞쪽을 보니까 소유격이 왔네. 그럼 소유격 다음에 이런 형태가 올 수 있구나. 그럼 명사 해당한 걸 찾아보자 했을 때 evaluation과 evaluator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문맥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커미티의 평가를 위해서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그래서 답은 evaluation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evaluator 이거는 평가자라는 뜻이죠.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병사가 되기 때문에 답은 B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사 on, the 같은 관사 플러스 명사형의 문제 유형인데요. 또 이 안에도 형용사가 이렇게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빈칸을 한번 볼까요? high blank of가 되어 있고요. high 관사 형용사 이 자리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명사. 한번 볼까요? level 이라는 수준이라는 명사죠. leveling 이거는 동명사도 될 수 있고 분사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동명사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levels는 이 동사에 s가 붙은 거고요. leveled 이거는 pp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당될 수 있는 게 A와 B가 해당되겠죠. 그럼 문맥상 어울린 것을 한번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많은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소비자들은 어떤 높은 레벨의 고객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high level of가 가장 적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수준이라는 뜻의 명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leveling을 동명사로 봐서 여기 쓸 수가 없느냐? 순수 명사와 동사에서 명사로 전환된 동명사는 의미상으로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동명사는 동사의 의미가 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leveling은 여기서는 평탄화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은 명사인 일반적인 명사와 동명사가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유형을 보면은 명사 플러스 명사 유형인데 그래서 복합명사라고도 합니다. 복합명사는 관용적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외우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빈칸을 보시면 이 빈칸을 보시면 명사가 왔고 그 다음 자리가 비어 있죠. 그럼 이 자리에 명사 근처에 있으니까 형용사 또는 명사 플러스 명사 자리가 될 수 있겠죠. 명사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문맥적으로 형용사 의미가 맞는지 복합 명사로 쓰는 게 더 문맥적으로 맞는지 그것을 한번 해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Our report indicated that 보고서는 나타내 주었습니다. 데디아를 그 회사의 평균 연 수익 성장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것보다 훨씬 높다라고 알려줬다는 거죠. 나타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연 수익 성장률이 가장 여기에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복합 명사로서 수익 성장률이 우리 추정치보다 훨씬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고 그래서 답은 growth가 될 수 있는데 growing이나 grow는 이제 pp나 ing 분사로서 명사를 꾸며줄 수는 있지만 문맥상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복합 명사가 있구나, 명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그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복합 명사로서 명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한번 해석을 해봐라. 여기서는 연 수익 성장률, 연 수익 성장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죠. 우리나라 말에도 복합 명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 보고서, 학습 계획, 뭐 수도 없이 많죠. 예를 들자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요. 그 뭐 영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다 언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쉽게 찾아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동사 다음에 오는 목적어인 명사 자리를 찾는 건데요. 일단 빈칸을 보시면 improve란 동사 다음에 빈칸이 있죠. 그러면 요거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한번 해석을 해보라는 거죠. 한번 해석을 해보면 무엇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으로 우리는 레이저로 작동되는 알람을 설치하고 있다. 어디에? 모든 주요 입구에 설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빈칸을 보시면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문장의 주요 뼈대는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문장 형식은 주어, 동사. 그 다음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1형식, 2형식 이렇게 나누는데요.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3형식부터는 무조건 목적어가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또 목적어,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해서 3형식부터는 목적어가 무조건 있습니다. 토익에서 나오는 시험에서는 거의 이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있는 것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목적어는 을을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럼 향상을 시킨다. 무엇을 향상을 시킨다 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죠. 그런 경우는 목적어를 포함하는 동사, 타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 동사가 나왔구나, 그리고 빈칸이 있구나, 그럼 여기는 명사가 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 명사 자리니까 여기서 명사를 찾아보시면 security가 되겠죠. 보안을 향상시키다는 거죠. 무엇을 뭐뭐하다 라는 형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연스러우면 이 자리는 명사 자리가 된다. 동사의 목적어인 명사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요. 전치라는 것은 앞에 둔단 말이죠. 뭐 앞에 둔다고요? 명사 앞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무조건 명사가 오는 거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렇지만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명사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own 다음에 빈칸이 있죠. 그럼 여기는 명사 자리구나 라는 것을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electricity가 명사니까 답이 되겠죠. 이건 부사고 이것도 명사지만 이거는 전기 기술자라는 뜻이고 이건 전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electrify는 동사죠. 그래서 해석을 해봐야겠죠. 일단 on이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구나. 이 두 개가 있네? 그럼 해석을 해볼까? 해서 해석을 하시면 80%의 드라이버들, 조사한 80%의 드라이버, 운전자들은 말했다. 뭘 말했냐? 어떤 vehicle, 차량을 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차량은 어떻게 움직여요? 전기로 움직인다는 거죠. 전기로. 전기 기술자로 움직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 electricity가 답이 되는 거겠죠.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빈칸과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이 문제처럼 전치사 다음에 블랭크가 온다면 여기는 명사 자리구나 라는 것을 보신 다음에 명사를 찾으시고 문맥 해석을 통해서 답을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토익 파트 5, 6에서 굉장히 효율이 높은 문제 유형인 품사찾기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품사찾기 문제를 학습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품사찾기 문제는 부사와 형용사와 명사의 특징을 잘 알고 이 품사들 사이의 차이점을 잘 알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굉장히 효율이 높은 유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부사 찾는 문제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주로 출제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문장 전체 또는 부사 자체를 수식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형용사죠. 그런데 명사를 수식하는 것 말고도 서술적으로 보호자리, 뭐뭐하다 라고도 쓰일 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에는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같이 포함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명사는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명사 자리를 비워놓고 명사를 찾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오냐? 소유격, 형용사, 명사, 관사, the 같은 관사, 다음 형용사, 명사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명사처럼 복합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의 목적으로 명사가 올 수 있고 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빈출 패턴으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익숙하게 하신다면 실전 문제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을 봤을 때 이거는 품사 찾기 유형의 문제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부사를 찾는 문제구나. 명사를 찾는 문제구나. 형용사를 찾는 문제구나. 라고 바로 파악이 되시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실전 ETS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서 이렇게 ETS 문제를 보시면은 같은 어원의 다른 품사형이 나온 품사 찾기 문제가 있죠. 같은 어원의 다른 품사형인 품사 찾기 문제, 같은 어원의 다른 품사형을 찾는 품사 찾기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ETS 문제를 구입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골라서 쭉 풀어보시는 거예요. 같은 유형의 문제를 그렇게 많은 여러 회차를 풀어보시면서 품사 찾기 문제를 마스터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실전 문제 시험을 보실 때 같은 유형의 다른 품사 찾기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이런 유형이구나,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답을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품사 찾기 문제를 2회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토익 파트 5, 6에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문법 문제, 빈출 패턴을 학습해 볼 겁니다. 그 중에서 7, 80%를 차지하고 있는 동사와 대명사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세요. 또 뵙겠습니다.